낭만독백입니다. 오늘도 책을 통해 따뜻한 시간,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관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단순히 다리와 몸통을 연결하는 중요한 관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몸의 균형과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부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관절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고관절 혁명입니다. 이 책은 고관절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건강한 고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과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주는 책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고관절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다루고 있어서 누구나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관절 혁명의 일부 내용을 낭독해드리며 이 책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혹시 주변에 고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관절 혁명의 페이지를 함께 열어볼까요? 고관절에 왜 걷기가 중요한가? 고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골의 탄력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고관절 관련 질병의 대부분은 결국 연골의 탄력성이 떨어져 생기는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연골의 탄력성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연골에 끊임없이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연골도 결국에는 살아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들은 먹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 혈액을 통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연골은 어떻게 영양 공급을 받을까? 연골은 혈관이 아니라 관절의 활액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활액의 주요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다.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의 주요 성분이다. 활액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을 흡수하는 형식을 통해 연골은 영양분을 공급받는다. 이때 연골이 히알루론산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관절 내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입안으로 들어온 음식의 영양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열심히 씹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적당한 움직임으로 관절 내부가 활성화되면 활액막에서는 활액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되고 연골은 활액 속에 들어있는 히알루론산을 더 많이 흡수하면서 더 부드러워지고 탄력성도 더 좋아진다. 이런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움직일 때다. 관절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많이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걸으면 건강해지고 걷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정말 걷기만 해도 고관절이 튼튼해지고 몸이 건강해져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걷게 될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있다. 고관절을 비롯해 온몸의 관절이 유연해지는 것은 기본이고 다리와 허리도 튼튼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체력이 좋아진다. 심장도 튼튼해지고 혈액이 빨리 흐르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탄력성이 좋아져 혈관도 튼튼해진다. 여기에다 뇌 기능도 활성화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된다. 이것만 해도 걷기가 주는 선물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식물은 땅에 뿌리를 잘 내려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 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이리저리 옮겨 심기를 되풀이하면 그 식물은 죽고 만다. 하지만 사람은 동물이다.
동물은 움직이는 생명체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움직여야 튼튼하고 건강해진다. 인간이 식물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관절이 있고 관절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고관절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걸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 걷게 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반복한다. 이완과 수축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운동이지만 근육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근육이 이완과 수축을 되풀이하면 염색체 손상과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근육은 마이코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마이코카인은 우리 몸이 근육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 같은 것이다. 이걸 줄 테니 힘들지만 참고 계속 이완과 수축을 해줘 라는 식이다. 마이코카인이 분비되면 근육의 이완력과 수축력은 더 증가하고 사람은 한결 수월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또 근육의 염색체가 안정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 걷기를 통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 마이코카인 분비 때문이다. 근육에서 분비된 마이코카인은 혈액을 통해 몸의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간다. 지방 조직에 침투해 지방을 분해하고 염증 부위에 침투해 염증을 없애기도 한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을 낮추기도 하고 뼛속으로 들어가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도 한다. 심지어 뇌 조직에도 영향을 끼쳐 치매를 예방하고 학습과 기억 능력을 높이기도 한다. 걸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걷기만 해도 병의 90% 이상이 낫는다고 말하는 의사가 있다. 과장이 조금 섞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걷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고관절은 걷는 만큼 부드러워지고 튼튼해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약간 빠르게 걸어라. 걷기만 하면 마이오카인이 분비될까? 그건 아니다. 마이오카인은 걸을 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일어날 때 분비된다. 그런데 단순한 이완과 수축 상태에서는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지 않는다. 근육이 스트레스라 느낄 정도로 조금 격렬한 이완과 수축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근육이 비상 상황이라 생각해 마이오카인을 분비한다. 근육에서 강한 이완과 수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평소보다 약간 빠르게 걸어야 한다.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으면 자연히 힘차게 걷게 되고 그때 마이오카인이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몸이 건강해진다.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속도로 걸으면서 예를 들어 시속 3km, 5km, 7km 그때마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한 실험이 있다. 이때 마이오카인의 분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근육 활성도를 비교한 결과 시속 3km로 걸었을 때 6.7%이던 근육 활성도가 시속 5km에서는 15.2%, 7km에서는 무려 22.9%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에 나가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어슬렁거리듯 천천히 걷는다. 이때의 속도를 측정해 보면 대개 시속 3km다. 이런 식의 걷기는 아예 걷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건강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실제로 어슬렁거리듯 천천히 걸으면 30분만 지나도 다리가 아프고 몸이 피곤해진다. 천천히 걸으면 마이오카인은 거의 분비되지 않고 걷는 행위를 통해 에너지 소모만 일어나니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지는 것이다. 약간 빠르게 걸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마이오카인의 활발한 분비로 1시간 이상 걸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몸이 상쾌해진다. 평소 보폭보다 10cm 크게 걸어라. 어느 정도 걸어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될까? 걷는 속도는 사람과 몸 상태에 따라 다를 것이다. 다만 평소 걷는 보폭보다 조금 큰 보폭으로 걸으면 저절로 빠른 걸음이 된다. 보폭은 앞쪽 발 뒤꿈치부터 뒤쪽 발 뒤꿈치까지의 거리를 말하는데, 보폭이 커지면 관절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근육의 이완과 수축도 활발해지면서 근육이 튼튼해진다. 평소의 보폭보다 10cm 크게 걷는 것이 몸에 무리가 가장 적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에 맞는 적정 보폭을 찾아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자신의 키에 0.37과 0.45를 곱한 값과 키에서 100을 뺀 3개의 값을 놓고 최소치와 최대치로 잡는 것이다. 예컨대 키가 170cm의 사람이라면 170 곱하기 0.37 값인 62.9cm가 최소 보폭이 되고, 170 곱하기 0.45 값인 76.5cm가 최대 보폭이 된다. 그러니까 62.9cm에서 76.5cm 사이의 보폭으로 걷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이야기다. 자신의 평소 보폭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에는 그 보폭에서 10cm쯤 넓혀 걸어보자. 보폭을 10cm 넓혀 걸으면 우선 속도가 빨라지고 저절로 자세가 반듯해진다. 그리고 고관절과 주변 근육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렇다면 마냥 보폭을 크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건 아니다. 자신의 평소 보폭보다 20cm 이상 크게 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다. 보폭이 무리하게 클 경우 그 보폭을 계속 유지하면서 걸을 수 없으므로 어느 순간 걷는 속도도 떨어진다. 게다가 고관절을 비롯해 몸의 여러 관절들이 심하게 뒤틀리면서 걸음의 안정성이 떨어져 하체 근력이 약한 고령층은 넘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무조건 보폭을 크게 하거나 빨리 걷는 것은 좋지 않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적당한 빠른 걸음이다. 그것이 평소 보폭보다 10cm 정도 보폭을 넓혀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른 자세로 걸어라. 사람의 몸은 55% 대 45%로 상체가 더 무겁다. 그러므로 걸을 때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자세가 반듯하지 않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체로 인해 몸이 불안정해지면서 흔들리게 된다. 상체가 불안정하면 바른 자세로 걷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걷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다. 사실 바른 자세로 걷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른 자세로 앉고 서는 것이다. 사람의 대표적인 자세는 앉고 서고 걷는 것이다. 이 3가지 자세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앉는 자세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걷는 자세가 좋을 리 없다. 마찬가지로 걷는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 앉는 자세나 서 있는 자세가 좋을 리도 없다. 걷는 자세가 좋지 않다면 먼저 앉는 자세를 살펴보고 바르게 앉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앉게 되면 바르게 서게 되고 바른 자세로 걷게 된다. 반듯하게 걷기 전에 반듯하게 앉기 훈련. 기본적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어깨를 반듯하게 펴고 앉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자에 앉으면 먼저 엉덩이를 좌우로 살짝 흔들어 반듯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양쪽 엉덩이에 튀어나온 뼈다. 이 뼈가 좌골, 즉 궁둥이 뼈이다. 좌골 바로 밑에 고관절이 있다. 양쪽 좌골이 반듯하게 되도록 앉으면 고관절을 시작으로 골반과 척추, 목뼈까지 반듯해진다.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있다. 양쪽 발을 가지런하게 해서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이다. 바른 자세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발바닥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균형을 맞추려면 기준이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발바닥이 먼저 평형을 이루며 가지런하게 바닥에 놓여야 한다. 척추는 발바닥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기준점으로 삼고 몸의 나머지 부분을 균형 맞추게 한다. 만약 발이 바닥에 붙어 있지 않거나 두 발의 높낮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기준점을 찾지 못한 척추와 고관절은 반듯한 자세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25%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발바닥이 닿지 않는 높은 의자에 앉으면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발바닥도 가지런하게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도 의자 깊숙이 집어넣어 반듯하게 앉았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어깨를 펴는 것이다. 어깨는 너무 심하게 펴지 않아도 된다. 어깨 쪽에 옷주름이 펴질 정도면 된다. 앉을 때마다 이렇게 앉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 순간 자세가 반듯해지면서 바른 자세로 걷게 된다. 고관절을 이용해 성큼성큼 걷기. 바른 자세로 앉는 훈련이 되었다면 이제 바른 자세로 걸어보자. 두 발을 붙인 다음 주먹이 살짝 들어갈 정도로 벌린다. 그 상태가 가장 좋은 발 간격이다. 두 발이 너무 벌어지면 상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어기적거리며 걷게 되고 너무 붙으면 허벅지와 종아리 쪽 근육이 긴장되면서 걸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간다. 두 다리 사이를 주먹 하나 정도로 벌렸다면 그 상태에서 양쪽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손으로 잡고 걸어보자. 골반이 움직이지 않게 하면서 걸으면 보폭을 벌리는데 한계가 있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번에는 골반을 살짝 비틀면서 걸어보자. 예컨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 때 골반을 왼쪽으로 살짝 틀어보자. 약 5도 정도. 보폭이 10cm 이상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발을 내디딜 때마다 골반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조금씩 틀어주면 자연스럽게 보폭이 늘어나면서 걷는 속도도 빨라진다. 그리고 고관절 주변의 여러 근육들의 이완과 수축이 활발해지면서 마이오카인도 활발히 분비된다. 발 간격과 보폭을 정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보자. 몸을 반듯하게 하고 팔을 L자로 만들어 가볍게 흔들며 성큼성큼 걷는다는 느낌으로 걸으면 된다. 시선은 전방 10에서 15m를 바라보고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기자. 그런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걸으면 된다. 호흡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 좋다. 걸을 때는 발 뒤꿈치와 발 중앙, 엄지발가락이 차례대로 지면에 닿아야 한다. 발바닥이 총 3번에 걸쳐 충격을 흡수해주면 그만큼 무릎과 고관절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부드러워지면서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걸을 때 추진력을 내는 것은 앞으로 뻗는 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는 뒷다리에 있다.
따라서 힘차게 걷기 위해서는 뒤쪽 다리가 힘있게 버텨줘야 한다. 그러므로 한 발을 앞으로 내뻗을 때 뒤쪽 발의 엄지발가락 부분을 힘있게 내디뎌야 한다. 그 힘이 셀수록 다른 쪽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강해진다.